거록대전이 끝났습니다. 항우가 드디어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가 돼버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제후연합군의 총사령관, 전투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주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항우의 오명을 남기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돼버리죠. 신안대학살 항복했던 장암의 진나라 부대는 약 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 20만 명이 신안성 남쪽에 산채로 파묻히게 되는 사건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만 명) 자그만치 20만 명.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자, 이 신안 사건의 진실을 두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드라마 초안지에서는 진나라 투항병들이 군량을 약탈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얘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하고요. 제후연합군 병사들이 진나라 병사들을 노예처럼 구박해서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항우가 어찌됐든 장암을 옹왕으로 임명을 하고 이 자기 군중에 두게 되고 지휘관급들은 나름의 이제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 장병들은 대우를 잘 받지를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뭐 먹을 것도 조금 줬을 것이고 뭐 그랬을 텐데 무엇보다 이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이 제후군 장병들 입장에선 과거에 진나라의 요역에 동원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진나라 군인들이 이들을 갖다 굉장히 가혹하게 대했다는 거죠. 자, 그 원한이 가슴속에 깊게 있는데 진나라 군대가 항복을 하니까 야, 과거에 우리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얘들을 노예처럼 그야말로 부리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먹을 것도 안 줬겠고 뭐 옷도 제대로 지급 안 했을 거고 어디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욕도 하고 뭐 이랬겠죠. 진나라 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학대를 당하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만약에 이 초나라 군대가 그리고 제후연합군이 후퇴를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진나라는 보나마나 왜냐하면 자기네 형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사들의 부모와 처자식들을 죽일 거다. 이게 이제 법가의 문제이긴 할 텐데 이거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아마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제후부대의 장수가 요걸 몰래 듣고 항우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항우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경포등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들을 죽여라. 바로 이 경포는 항우의 최측근 장군, 가장 1급 장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작은 아버지였던 항량 밑에서 활약했던 장군이기도 했는데 항량이 죽고 난 다음에 항우 밑으로 와서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경포가 가장 믿을 만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됐다 해서 이 20만 명을 신안선 남쪽에 그야말로 생매장을 한 겁니다. 아마 20여만 명을 그냥 매장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보나마나 그 남쪽에 뭔가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동원을 해서 진지 구축 작업 뭐 이런 걸 하면서 땅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 안으로 다 들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묻어버렸겠죠. 그냥 이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으면 보나마나 한 10,000명, 20,000명쯤 죽였을 때 그 소식이 쫙 퍼져나와서 반란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아마 속여서 죽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살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사실은 이제 이 학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분명히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사람들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해요. 죽고 죽이는 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별게 아니에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는 전국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들한테 사람이 죽어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그게 어떤 뭐 전술적인 이유가 있었었나요? 사실은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조 같은 경우도 학살을 벌이잖아요. 서주 지역에서 대학살을 벌이게 됐죠. 자그마치 한 50만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물론 당연히 과장일 겁니다. 그러면 조조는 왜 서주에 대학살을 벌였냐? 서주 사람들이 조조에게 배신을 하고 조조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게 되거든요. 자, 조조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 복수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가족을 너희들이 건드려서, 여러분들 아시죠? 대북 영화에서 보면 단순히 가족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요. 그 전에 백기 이야기를 할 때 20만을 학살한 이야기, 이 경우도 이 조나라의 병사들이 항복을 했는데, 조나라의 병사들 자체가 놔두게 되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기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전부 죽여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항우는 왜 도대체 20만을 학살했느냐? 항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시 진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지금은 무장 해제 상태이긴 하지만 혹시 20만 정도의 군대가 어떤 지휘자를 만나게 돼서 뭉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거리로 변할 거라고 하는 건 제후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항우가 학살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말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록대전 자체는 항우가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드디어 단순히 전투력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뀐 변곡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스타가 부각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유방입니다. 제후들 가운데 스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부여가 되는데요. 이게 엉뚱한 데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나라 회양 때문에 이 유방이 스타로 부각되게 되는데요. 당시 회양 입장에서는 진나라의 수도를 빨리 함락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였죠. 이 함양, 이걸 이제 관중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관중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군을 관중왕으로 삼겠다라고 제후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후들 사이에 그야말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초해왕이 제후들 사이에 이거를 경쟁을 시켰던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유방, 네가 가라. 왜 유방이 가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모들이 유방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항우를 보내야 맞는데, 항우는 문제가 성격이 아주 사납고 거칠어서 이 친구를 보내놓고 나면 아마 함양에 들어가면서 또 온갖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함양 점령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항우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회왕의 계산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항우가 능력을 보여줬듯이 유방 당신도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 유방이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팽월과 함께 진나라군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상황도 불리하고 뭐 성공하는 케이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지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가운데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방이 있었던 유화책이죠.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략할 때 그곳에 태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략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하고 협상을 잘한 셈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항복하면 뭘 해줄래? 내가 원하는 건 이 지역의 제후야. 그래, 오케이. 당신은 거기에 제후를 해. 뭐 돈 드냐? 제후 하시라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 대신 나한테 항복만 하십시오. 그 이후로부터 유방이 점령하는 지역에서는 나름의 새로운 점령책을 쓴 겁니다. 약탈 금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편하게 사세요. 다만 나한테 항복만 하시라. 진이 점차 기울기 시작한 입장에서는 지역 유지들한테는 야, 그러면
이거 아무리 봐도 유방한테 그냥 붙는 게 나을 것 같아. 함곡간을 쉽게 무너뜨리고 큰 저항 없이 함양까지 빠르게 유방이 진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항우는 함양을 먼저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지금 무슨 이게 뭔 상황이요? 초해양의 약속이 머릿속에 번뜩 들어간 거죠. 아니 얘가 나보다 먼저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는 그렇게 편하게 들어가서 벌써 차지했단 말이야. 자, 이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부하를 시켜서 함곡간에 가봐라. 아니 유방의 군대가 함곡간을 딱 닫아 걸고는 들어오지 마세요. 항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함곡간을 공략해라. 당연히 함곡간이 뭐 버틸 리가 없죠. 항우의 맹렬한 공격에 쉽게 점령이 되게 되고, 이건 당연히 유방 입장에선 아이고 나는 그야말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일세,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럴 때 또 반전이 하나 생기게 되죠. 개차반이었던, 깡패가 가깝던, 또 거기 있으면 죽어, 야 내가 의리가 있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혼문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